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 신아람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4월 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추억의 뭔가 식목일. 네, 맞죠? 우리 혜림 MC는 나무 심어본 적 있어요? 저희 선산이 있거든요. 아, 선산이요? 네, 선산에 가가지고 이제 묘목을 그 식목일에 심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어릴 때였는데. 아, 그렇구나. 네.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혜림 MC보다 훨씬 더 식목일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남아있던 90년대 이제 그 초등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도 제대로 나무를 심어본 적은 없다. 아, 진짜요? 근데 네. 나무 심는 게 꽤 재밌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약간 화분갈이하고 이런 것도 이제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식목일이라고 날까지 정해서 온 나라에 열심히 나무를 심어왔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최근에 한 매체에서 그 기획 기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그린 수완이라는 개념 밀고 있는데 그 이제 맥락의 하나로 우리나라 산에 목맥경화가 들었다. 이거를 빨리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그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정말 그런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동맥경화랑 나무목을 합친 말 같은데. 그쵸. 예, 뭔가 막혀있다 이런 네네, 느낌이죠? 맞습니다. 이제 목맥경화라고 하면은요. 나무목자를 써서 이 나무가 어딘가에 딱 이렇게 막혀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참 하여튼간에 네이밍을 잘한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매체는 사실 이런 네이밍에 정말 천재다. 맞아요. 말을 잘 만들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사실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또 이제 우리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땔감으로 이래저래 그 뒷동산에 있는 나무들 많이 베다가 썼죠. 네. 그러면서 민둥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권위주의 정권이 딱 들어섰을 때 빠르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바로 하잖아요. 네, 그쵸. 1960년대에 이제 이 나무 심기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민둥산 이대로 안 된다. 홍수나면 다 죽는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임업 자원으로 갖고 와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네. 뭐 이런 취지로 1960년대부터 반세기 넘게 나무를 정말 열심히 심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심은 나무가 115억 그루가 넘어요. 엄청 많네요. 아니, 와. 정말 우리 인간이 115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 고속도로 같은데 타고 갈 때 산 이렇게 보면은 민둥산 보기 힘들죠. 아, 맞아요. 네. 뭐 부분 탈모는 있어도. 그쵸. 예.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어디 원형 탈모처럼 보이는 곳은 있어도 저기 민둥산이네. 홍수나면 위험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은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되게 격세지감인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기차 타고 어디 가다 보면 네. 민둥산이 꽤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으니까 이 나무 심기 운동을 꾸준히 해온 게 그야말로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토 대비 산림 비율을 이제 살펴보면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4번째로 높아요. 되게 잘 됐네요. 예, 엄청 잘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빽빽해지니까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뭐 이런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임업 선진국이 됐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이요. 열대 목재 수입량도요. 네. 세계 4위래요. 자급률이 15%에 그친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네? 그에 비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를 보면은 자급률이 50%에서 80%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요거 활용은 잘 못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숲은 이제 나무를 심었으면은 이게
이산화탄소를 쪽쪽 빨아먹고 그렇죠. 산소를 뿜뿜 뿜어내줬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국내 숲은 탄소 저감 효과가 꽤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고령화 때문이다. 아, 나무 고령화? 네, 나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얘네들이 제대로 쓰기도 힘들고 또 탄소도 쪽쪽 빨아먹는 그 효과도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나무가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20살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30살쯤 이렇게 되면은 이 탄소를 쪽쪽 빨아먹는 능력이 최하치를 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나무의 77.2%가 30년생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115억 그루를 심었는데. 그렇죠. 1960년대부터 심었으니까 네. 그때부터 심은 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라가지고 이제 이 동네 뒷산 그리고 우리나라 산세가 또 좋잖아요. 그런 산에 터줏대감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르신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탄소 흡수도 잘 안 되고 또 일단 심고 보자라는 것 때문에 나무를 그냥 산이면 무조건 다 빽빽하게 심어 놓다 보니까 얘네들이 퉁퉁하게 자라야지 베어다가 그걸로 뭐 이제 큰 그쵸, 그쵸. 이제 나무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있어야지 갖다가 뭐 가구도 만들고 네. 건축 자재로도 쓰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가 퉁퉁하게 자라지 못하고 따닥따닥 붙어 자라다 보니까 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제대로 활용하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맥경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 그 산에 가보면은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가지고 오랫동안 자라서 커요. 네. 근데 보면은 잔가지가 그렇게 밑에 많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 따닥따닥 붙어서 자라니까 햇빛을 못 봐서 광합성을 못 한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말라 죽은 나무들도 꽤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자라다 보니까 잔가지만 많고 잔가지가 많으면 통으로 쓸 수 있는 목재 비율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활용하기가 힘들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급률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네. 그런 나라는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하나 봐요? 예, 맞아요. 산림 선진국이라고 이제 동아일보는 표현을 했던데 네. 이런 산림 선진국들은 나이 든 나무를 곧대곧대 수확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확을 해서 목재로 활용을 하고 또 새 나무를 심는 식으로 산림 선순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어르신 나무만 빽빽하게 두는 게 아니고 어린 나무, 청년 나무, 중년 나무를 고루 분포시켜서 탄소 흡수율도 높게 유지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잘 자란 나무들을 이제 베어다가 잘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산림을 순환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자원으로서 이 나무를 활용을 하려면은 그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115억 그루나 심었는데 심어놓고 이제 관리도 안 하고 뭐 베지도 않고 뭐 젊은 애들을 다시 심지도 않고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요, 이거를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제멋대로 나무를 다 베어다 써서 민둥산이 됐으니 자, 안 되겠어. 나무 심어 해가지고 나무를 그렇게 빽빽하게 심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래요. 심었으면은 일단 인간이 손을 댔으니까 그러면은 오래된 나무는 베어내고 이렇게 선순환을 시키자 하는 게 뭐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도 나와요. 나무를 심고 20-30년이 되면은 탄소 흡수를 잘 못하게 된다. 이거 맞는데 반대로 나무를 심고 150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간대요. 나무의 신비네요, 정말. 나무가 800살이 돼도 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그냥 이제 버티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베어다가 써서 선순환을 시키자. 아기나무, 청년나무, 어르신나무 골고루 살게 하자라는 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뭐 베고 뭐 가공하고 이런 데서도 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서 어디로 막 이동시키고 막 이러는 과정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네. 또 반대쪽에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아니 이걸 베어다 써야지. 안 그러고 수입하면 그것도 탄소를 발생시킨다. 맞네. 너무 이거 복잡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도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강원 인제군에 가면은요. 네. 국내 1호, 그러니까 람사르 협약 국내 1호 습지인 이게 참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네. 용늪. 네, 늪이에요. 근데 용늪인 거예요. 네. 용늪. 요 천연님 지대가 있대요. 근데 여기 있는 나무들을 인제군이 베어낼까 하다가 베어내지 않고 이제 그냥 두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무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면 베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베어내지 말고 그냥 둬보자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그 탄소 확보량을 안 빼면은 탄소 흡수량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네. 나무가 안 베어졌으니까 요거를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가지고 탄소 시장에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5천만 원 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서울시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강릉의 인제군 입장에서는 5천만 원 남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쵸. 나무 한 번 안 뺐을 뿐인데 그러면 요거는 어머나 꿀이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사례도 있는 거죠.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요 나무를 베지 않아서 추가 탄소 흡수량 무려 4,249톤을 인증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이거는 이 중에서 3,000톤 넘게 기업 등에 판매를 했고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넘게 돈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느 쪽이 맞지? 베지 않는 게 맞나? 아니면은 그 말대로 배워가지고 순환을 인간이 시켜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환경 문제가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네. 모든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다 네. 애매하고 네. 이거를 하면 탄소가 어느 정도 나오지, 이거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그거를 계산할 수가 너무 어려우니까 계산하기가. 네네. 그래서 나무도 이게 베는 게 나은지 그냥 놔두는 게 나은지 되게 애매하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요. 전부 다 인간 사회의 논리를 적용해서 생각해 본 것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권? 아니 소나무가 탄소 배출권 알게 뭐예요. 맞죠. 아카시아 나무는 탄소 배출권의 개념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옆에 저기 저 할아버지 나무 때문에 내가 뿌리를 못 내리네 엉엉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옆에 나무가 있으면은 좁게 자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너무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손을 태우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 요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아시죠? 네네. 이제 가우디의 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기에서요 스페인의 유럽 피레네 산맥 접한대가 있잖아요. 네. 거기 가가지고 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진들이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네. 피레네 산맥 하면은 또 굉장히 자연 보존 잘 돼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오래된 나무도 많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피레네 산맥에서 가장 늙은 나무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거기에 무엇이 살고 있었느냐? 네. 우리 동물 멸종 위기종 많이 얘기하는데 식물도 또 이끼류도 당연히 멸종 위기종이 있습니다. 네. 멸종 위기종 늑대 이끼가 거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소중하네요. 엄청 소중하죠. 사실 늑대 이끼 이제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거의 유일한 서식처로 남아있구나. 이거를 발견을 하고 이거를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사실 이 늑대 이끼라는 거는요. 오래된 숲 그리고 수명이 긴 나무에서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이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온 숲들 다 헤집고 다니는데 얘네들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 피레네 산맥에서 가장 늙은 나무들 걔네들한테 착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1000년 이상 거뜬하게 살아가는 그 나무들한테 착 달라붙어가지고 자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나무들이 늙고
하려고 뭔가 어디 일부는 또 이제 말라가지고 가지들이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이 늙은 나무 어쩌나 여기 가지 말라 죽었는데 쓰지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늙고 고부라지고 있는 이 나무들이 실은 숲의 생태계에서 뭔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나무를 정말 뭐 자원으로 볼 건지 도구로 볼 건지 아니면 그 숲이라는 그 자체로 볼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이 한때는 이제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곤 했죠. 네. 왜냐하면은 홍수 나면은 막 사람 죽고 가뭄 들면은 이제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하니까 왜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시련을 주는가? 네.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가 이제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자연은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땅을 팠더니 석탄이 나왔어요. 네. 석유가 나왔어요. 뭐 어디를 팠더니 희귀 금속이 나왔어요. 나무를 베었더니 이게 또 돈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은 뭔가 개발해서 우리에게 부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당연히 존재하는 자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인가? 이게 정말 맞는가라는 걸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고 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리와일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와일드해지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실험적인 개념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가로수 같은 거 있잖아요. 때 되면은 나무 같은 거 가지 이런 거 쳐줘야지 안 그러면은 버스가 막 나무 가지에 맞아요. 가려가지고 못 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둬보자. 이거예요. 한번 놔둬보자. 예, 그러면은 가로수 주변으로 뭐가 자라느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렇죠. 벌레도 네. 많아지고. 예,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벌레가 많아지잖아요. 네. 생태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뒷산 같은 거 벌목하고 뭐 다듬어 주고 잡초 뽑고 하지 말고 놔둬보자. 그랬더니 나무가 아주 우거져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해졌는데 근데 거기에 생태계가 스물스물 생겨나더라. 이런 실험들이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어디선가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자연을 잘 살리기 위해서 뭐 순환시키기 위해서 탄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가름타기 이전에 이런 논의까지 나올 정도구나. 어느 게 맞는지 내 생각은 어떤가 함께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오늘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이제 그린 스완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그 기획 기사를 내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레거시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취재력이라든지 뭐 네트워크라는 걸 좀 이용을 해서 뭐 환경이라는 주제를 잡고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표피적인 얘기가 아니라 버티컬적인 딥한 이야기를 좀 담아본다라는 건 굉장히 권장할 만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우리가 동아일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산림 선순환이라는 목맥경화라는 그러한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지 않아라는 걸 같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식목일을 맞아서 우리가 숲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